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2학기 1주차 2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걸 이어서 계속 설명할 텐데요. 우리가 프로젝트 반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반에서 하는 이제 보고서 제출 관련해서 설명 좀 하고, 그 다음에 슬로우 리딩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서 그죠? 1주차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내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제 수업 계획서가 그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셨을 겁니다. 자, 이거는 그죠? 일반 문삼설 이제 수업 교수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반은 따로 그러니까 수업 계획서가 이렇게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여기에 제가 수업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업 계획서를 제공한다 그래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의 수업 계획서를 지금 이제 제가 좀 마련해서 수업 중간에 그죠? 제가 한번 보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똑같습니다. 4주에 보시면은 과제에서 이제 독서 감상문에서 그죠? 5% 정도 요 과제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11주 차에 그죠? 영화 감상평에서 제가 나중에 영화를 하나 링크해 줄 겁니다. 여기 이제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과제 점수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과제 점수가 있죠, 그죠? 요 10%가 있죠. 여기 이제 두 개 나눠져 가지고 아까 전에 4주 하고 그죠? 그다음에 11주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과제 11주에서 10%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석은 여러분들이 아마 동영상 수업이죠, 그죠? 동영상하고 그다음에 대면 수업이죠, 그죠? 그래서 동영상하고 대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출석이 매겨지고 그 점수가 이제 10%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배점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여러분들하고 어떤 작품을 가지고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활동을, 그죠? 여러분 활동이 주가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지필로 시험치는 중간고사는 25%, 기말은 25%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간 기말이 50%고 활동 점수가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가 10% 이렇게 주어질 거고, 그 다음에 수업 중간에, 그죠? 발표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수업 중간에, 수업 중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발표 때 여러분들 그 점수가 부여됩니다. 이거는 이제 조별이 될 수도 있고 개인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조별 또는 뭡니까? 개인별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에 들어가더라도 개인별로 점수가 좀 높으면 그죠? 또 점수를 더 잘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가 여러분들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20%인데, 이 프로젝트가 그 조건이 붙어져 있죠. 조건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조건이 이제 대면 수업 때, 자세히 한번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죠? 자세히 언급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죠? 언급을 드리고, 이건 이제 말로 설명하기는 좀 여러분들하고 좀 또 소통이 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조건이 이제 대면 수업 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샘플도 여기에서, 그죠? 샘플도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불완전한 그런 거를 없애버리고 샘플도 제공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걸 제가 아주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맞춰서 하면 또 조별이니까 그죠? 서로 또 의지해서 하면은 또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시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점수 배점은
점수 몇 점은 아래에 또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운영 계획서가 그죠? 주제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이제 문학과 사문 교재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된 이제 모든 주제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뭐 주제는 나중에 조별로 그죠? 나중에 이제 조별 토론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때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미리 주제를 잡아도 되겠고 그 다음 나중에 주제를 잡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읽어보시고 프로젝트 내용은 이제 뭡니까? 내용은 이제 이것도 그죠? 여기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이상으로 하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제가 대면 수업 때 또 그죠? 대면 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팀 구성에 대한 이제 형태인데 뭐 요것도 그죠? 뭐 수강생들은 전체를 파고 팀당 조원을 구성한다. 조별성 포를 각자의 팀에게 나눠준 다음 조별로 슬로우 리딩 수업을 진행한다. 그 다음에 슬로우 리딩 수업에서 주제 발표나 내용 및 의견을 동료 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조별 조장은 참여도 낮은 조언을 기록하여 교수에게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죠? 팀을 운영해 주시면 되겠고 뭐 보통 여러분들 뭐 조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평가해가지고, 그죠? 보고서를 이제 줄까 하면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평가가 이제 25, 이거 총 100점 만점입니다. 이게 100점 만점이지만은, 이거를 뭡니까? 전체 비율로는 몇 %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비율로는 20%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적의 총 뭡니까? 100% 중에서 20%니까, 다시, 이 100점 만점은 뭡니까? 20%의 점수를 환산해서, 그죠? 알겠죠? 어쨌든 간에 뭡니까? 이, 100점을 맞으면은 여러분 20점을 따는 거고, 만약에 50점을 맞으면은 이 절반 있잖아요. 그죠? 절반을 따는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점 만점을 하는데, 그 100점 만점에 여러분 보고서 평가, 그 다음에 발표 평가인데, 발표는 여기 14주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그죠? 14주 때, 각자의, 그죠? 보고서를 간단히 발표를 합니다. 발표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25%의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동료 평가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로부터 평가를 해서 그 학생들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그죠? 얼만큼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20%가 주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 팀 평가에서 이제 교수자가 또 이제 그죠? 2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 평가하고 발표 평가하고 그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평가, 그 다음에 개인 및 이제 교수자가 팀 평가를 해서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마 길어지면은 13주에서 그죠? 14주 이렇게 2주 동안에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 시험 치고 나서 그죠? 9주쯤 돼서 그죠? 9주쯤에 뭡니까? 어떤 이제 보고서 관련해서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죠? 9주쯤에 이제 보고서 작성, 그죠? 작성 일단 뭡니까? 해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중간고사 같이 수업하면서 그죠? 들었던 내용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 조합원끼리 모아서 자기들이 이 문학과 삼슬 로딩에 관련해서 주제를 정해서 그 다음에 그거로 그죠? 보고서를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뭡니까? 뭐 지금 뭐 말이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별로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제가 뭐 수업 들어가서 수업하고 여러분들 그 수업에 맞춰서 발표할 사람들 발표하고 그 다음에 조별로 또 그 뭘 할 수 있는 또 시간을 주면 조별로 모여서 또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쯤 다 돼가지고 이제 보고서 관련해서 주제를 정하라 그러면 또 의논해서 주제를 정하고, 그럼 그 주제에 대해서 자료를 같은 거 모집해서 20개, 20페이지 정도. 그 다음에 또 회의 일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회의 일지를 또 탑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탑재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3주, 14주 뒤에 간단하게 이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했고 또 주제가 뭐다라는 걸 설명을 해서 그죠? 동료 평가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뭐 가만히 듣는 수업보다는 조금 더 번거로울 수 있겠죠, 그죠? 번거로울 수 있지만은 이런 어떤 뭡니까? 그 여러분들 활동을 통해서 또 주입해서 듣는 수업도 그죠?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런 여러분들 활동을 통해서 문학과 삶 슬로우 리딩의 어떤 그 뭡니까? 지식을 또 쌓아간다면 또 의미 있는 수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그죠? 교수 계획서, 그 다음에 수업의 어떤 평가 방법, 그 다음에 프로젝트, 또 회의록 작성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대면 수업할 때 다시 또 상세히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또 여러분들 설명을 듣고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여러분들 아마 동의대학교 6대 역량에 관련해서는 아마 수업을 좀 들어보시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문학과 3이 그죠? 우리 동의대학 6대 역량하고 관련된다라는 설명이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6대 역량이 도대체 뭐고 우리 학교에서 추구하는 문학과 3 슬로우 리딩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문학과 3 슬로우 리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동의대학교 6대 역량이죠. DU 6대 역량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이제 그죠? 6대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의대학교 교양은 항상 6개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프로젝트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자기 경영 역량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글로컬 역량인데 글로컬이라는 것은 이제 글로벌하고 로컬입니다. 그죠? 글로벌하고 플러스 로컬하고 합쳐서 그죠? 글로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해서 로컬이라는 것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지역으로부터 세계화를 이뤄내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눔 역량이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소통 역량이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융합 역량이고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마지막 도전 성취 역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우리 그 교양에서 추구하는 6대 역량이 이제 뭔지를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그 프로젝트 반은 그죠? 어떤 역량을 중심으로 키울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경영이라니까 말 그대로 자기경영이란 뭡니까? CEO가 뭡니까? 앞에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기업을 운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그 기업의 뭡니까? 재무 상태라든지 어떤 성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잘 알아야지 운영을 잘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를 경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CEO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신의 내적 상태, 즉 내적 상태라는 것은 성격, 정서, 학습 등에서 그죠? 능력을 이해하고 이 과정에 필요한 어떤 도구, 전략을 습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위 부류에 보시면은 자신의 내적 감정 및 능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제 이해를 했죠. 그러면 이제 자기 관리를 위한 전략 및 기술을 습득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언어 능력이 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그 언어 능력이 가만히 있으면 키워지는 거 아니죠. 그러면 이제 학원을 간다든지 또 수업을 또 듣는다든지 해서 그죠? 그 기술을 습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기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자기 주도적인 실천하는 역량입니다. 그럼 이제 그것이 이제 습득됐으면은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실천을 함으로써 자기 경영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역량. 그래서 이제 자기 경영 역량은 이러한 뭡니까 개념으로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글로컬 역량은 말 그대로 이제 아까 글로벌하고 로컬이니까, 그죠? 지역 사회를 이해하고, 세계화를 이제 도모한다는 그런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형태는 지역 사회를 이해하고, 전 세계를 이해하며, 그 다음에 사회에 관여할 도구를 습득한다. 자, 그러면 뭡니까? 지역 사회와 전 세계에 관여하기 위해서 뭐 그냥 스스로 뭐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는 뭐 또 생각이라든지 또 역량을 키워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에 이바지하는 이제 기여하는 역량, 이제 행동하는 역량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글로컬 역량은 지역 사회를 이해하고 전 세계를 이해하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까? 어떤 역량 또는 이것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키워진 역량을 통해서 그죠? 어떤 실제적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행동하는 그런 어떤 실천 정신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눔 역량이니까 나눔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뭐 그죠? 제목으로도 알 수 있죠, 그죠?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은 타인의 상향을 이해되어 있죠. 그래서 나눔이라는 자신은 어느 정도 자신의 뭡니까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는 그러한 그때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도구, 전략을 이제 습득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나눔은 일단은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는 관용과 그죠? 배려의 방법을 습득하고 타인에게 봉사 및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해야죠. 자, 관용과 배려의 방법을 습득만 하고 그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먼저 타인에 대한 어떤 그 생각, 그 다음에 그것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역량이 바로 나눔 역량이 되겠습니다. 자, 소통 역량인데, 이제 소통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그죠? 어릴 때부터 이 대학생활까지 살아오면서, 그죠? 남과 소통하는 방법을 다 터득하고 있겠죠. 옆에 친한 친구는 어떤 말을 했을 때 좋아하고, 또 어떤 말을 했을 때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좋은 말을, 마음에 드는 말을 좀 우선으로 하게 되고, 또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되고, 또 나쁜 말을 하더라도 싫어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죠? 간접적으로 둘러서 그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먼저 뭡니까? 하나 소통의 어떤 첫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사회에서 일단은 뭡니까? 소통해서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내 친구라든지 그 다음에 옆에 뭐 다른 민족의 사람들 이런 것도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인종이 다를 수 있고 문화가 다를 수 있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야만이 그 다음에 소통이 되는 거지, 그죠? 내 생각이나 나의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하고 소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기술도 이제 배워야 되겠죠. 자, 시민의식 함량을 위해 문화와 인종 차이를 이해해야 되고 타인의 가치관과 차이를 이해해야 되겠죠. 이해해야 되겠죠. 그다음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죠?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는 역량이 바로 소통 역량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할 때 자기만의 뭡니까 어떤 그 방식만을 고집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방식이 자기는 민주적이라 생각하지만은 또 상대방에서는 또 비민주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을 뭡니까 잘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함량이 바로 소통 역량을 키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은 뭐가 됩니까? 말 그대로 서로 다른 학문들의 장점과 단점을 그죠? 파악해서 하나로 뭉쳐서 새롭게 만드는 거죠. 뭐 흔히 지금 말하는 이제 콜라보레이션의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현상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융합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경우냐니까 내가 어떤 하나의 전공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옆에 다른 사람의 또 전공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 전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전공을 자기가 좀 더 배우는 거죠. 배척하면 안 되죠. 받아들여서 그게 전공을 공부를 함으로써 그 전공을 내 전공에 이렇게 접목해서 그죠? 새로운 뭡니까? 하나의 전공을 탄생시키는 이러한 과정들이 융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필수로 나오는 게 뭡니까?
창의성이 항상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융합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고 다원적 사고, 즉 융합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죠. 내가 중심이 되지만은 다른 쪽도 뭡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해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어떤 그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 하나만 생각하는 다원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내 하나만이 최고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융합을 할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내 외에 다른 쪽, 그 다음에 여러 쪽도 그죠?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뭡니까? 생각을 조금 더 가지고, 즉 다원적 사고를 통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수행하는 역량이 융합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도전 성취인데 이 도전 성취는 사실은 좀 폭넓은 개념이죠, 그죠? 새로운 도전들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 학교에서 의미하는 도전 성취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취업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소극적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사실은 좀 폭넓은 의미로서는 도전한다는 것은 취업의 그죠? 의미를 뛰어넘는 그러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도전성취는 인간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직접 실천하고 실습하는, 그래서 취업에 성공하는 그러한 어떤 역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래 개척을 위해서 취업 또는 창업의 전략 및 도구를 습득하고, 그죠? 경쟁을 기반으로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역량이 바로 그죠? 도전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통해서 뭐 됩니까? 취업의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서 도전 성취 역량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6대 역량은 자기경영, 글로컬, 나눔, 소통, 융합, 도전 성취 요 6개 역량을 기본으로 해서 교양을 함양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뭡니까? 그 기본적인 소개는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슬로리딩이 무엇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제목이 슬로리딩이니까 도대체 슬로리딩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소개를 이제 다 마치고 2주차 때부터는 이제 문학과 3이라는 주제니까 조금 더 우리가 문학과 3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도, 그죠? 사실은 그냥 뭐 문학과 3 하면은 뭐 문학과 또 3, 인간 3 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금 더 철학적인 개념을 조금 더 부여해서 문학과 삶이 도대체 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 연어에 대한 작가의 사상이나 작가의 업적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연어의 책명에 포함되어 있는 뭐 문학적 명이 또 뭔지에 대한 것도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로우 리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 말 그대로 뭐 천천히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천천히 읽는 건데 슬로우하게 뭘 읽는다라는 의미겠죠. 자, 뭐 의미는 간단하게 그죠? 깊게 읽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깊게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책이 있을 때 한 달이라는 뭐 그죠? 이때 한 달에 뭡니까? 한 달에 책을 그죠? 10권 읽는 거 읽기 하고 그죠? 한 가지 책을 뭡니까? 10번 읽는 거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슬로우 리딩 관련해서 이제 이런 문제 생기겠죠. 자, 그러면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여러 가지 책을 그죠? 10권을 읽을 것인지, 한 가지 책을 뭡니까? 10번을 읽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아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뭐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죠? 책을 뭐 3권, 4권, 5권 이렇게 또 영화도 뭡니까? 뭐 한참에 그죠? 뭐 몰아서 보니까 이 주제가 뭡니까? 뒤죽박죽이 돼가 그죠? 이 감독이 누구, 도대체 주인공이 누구 그죠? 뭐 책도 마찬가지죠. 읽다 보니까 뭔가 읽긴 읽었는데 그죠? 뭔가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책에 따라서 책을 뭡니까? 여러 가지 책을 읽는 독서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책을 10번 읽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이 방법이 우리가 이제 슬로우 리딩이 되겠습니다. 약간 여러분 자동차 소음이 좀 나죠. 그 집이 지금 뭐 길가가 돼서 이 자동차들이 자동차가 아니고 오토바이 소리입니다. 그죠? 밤만 되면 이 막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 조금 이렇게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면 제가 일시 정지를 해서 이제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씩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 달에 이제 책을 10번 읽는 의미는 물론 이런 게 있죠. 논문을 읽을 때, 그죠? 논문을 읽을 때 어떻게 줄을 씁니까? 슬로우 리딩이죠. 하나의 논문을 뭡니까? 이해할 때까지 계속 읽는 경우죠. 계속 읽고 그 대신에 뭡니까?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깊이 있는 내 연구 주제가 정해지면은 그 연구 주제에 관련된 논문들은 여러 번 읽어서 그죠. 그 기술을 습득해서 제가 어떤 인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초를 닦기 위한 방법이 있죠. 어떤 연구 주제가 있을 때 하나를 가지고 너무 읽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 주제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백그라운드 또 기초적인 어떤 지식을 습득할 때는 일단은 여러 번 읽는 게 좋겠죠. 여러 번 읽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뭡니까? 기본적인 지식이나 내용들을 다 이제 빨리 습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 리딩을 이렇게 접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기존적인 책을 읽는 목표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를 할 때는. 독서를 할 때는, 자, 이런 거죠. 뭐, 입시가 있다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책을 또 여러 번 읽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뭐가 됩니까? 어떤 책을 통해서 뭐 지식을 습득하고 그 문화를 습득하고 그다음 뭔가 이렇게 배우려면은 책 한 개만 읽어도 됩니다. 책을 10권을 아마 대놓고 보이시죠. 물론 책의 전개 방식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르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인간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문학이 대부분 그렇죠. 그죠? 문학이 인간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인간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죠? 한 가지 책을 여러 개 읽으면서 그 녹아있는 내용들을 그죠? 습득하면 더 뭡니까? 확실한 어떤 문학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서하는 방법에서는 그죠? 이렇게, 다독보다는, 우리 뭡니까? 여러 번 읽는 이런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 읽기란 말이 이제, 슬로우 리딩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깊게 즐겁게 읽자. 천천히 깊게. 자, 천천히 읽 때, 그죠? 괴롭게 읽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천천히 읽 때, 이제 즐겁게 책을 읽자.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이 우리가 그랬죠? 한 권의 소설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제 한 권만 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천천히 읽으면서 그 작품 속에 어떤, 그 작품에 이제 시리즈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배경도 또 자료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그 배경이 되는 건물도 찾아가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이냐. 그죠? 뭐 책을 뭡니까? 뭐 소리내어 읽어야 할 것인지, 또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읽어야 될 것인지,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읽을까? 어떤 방식이냐는 그죠? 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책을 선정할 때는, 천천히 읽기에 좋은 책을 선택이 되겠죠. 즉, 책 내용 안에 뭔가 배울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좀 이렇게 많은 책들이 아마 좋겠죠. 그죠? 너무 일률적으로 한 가지 방식만 가지고 추구하는 책들은 조금, 그죠?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내용들이 좀 부족하겠죠. 그죠? 자, 이 시초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일본 나다 중학교 국어 교사인 하시모토 다케시가 처음 했습니다. 이 사람은 6년간의 그죠? 은수저라는 책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6년을 갖다 은수저 책 하나 가지고 수업했다는 거죠. 근데 책만 1년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은수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시대적 이런 사항들을 다 끄집어내서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제 경험도 가보고 찾아가보고 하는 이런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학생들은 그 안에서 뭡니까? 그 내용만 배운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 방법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게 되면서 사회에 나가서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책을 바르게 읽는 방법을 가르쳐서, 자, 설명드렸죠? 책을 바르게 읽는 방법을 가르쳐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깨워주겠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뭐든지 뭡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주위에서 하기 싫은 공부를 뭡니까? 해라 해가지고 하는 공부보다는 필요성을 얘기해서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방법이죠. 뭐 흔히 이런 거죠. 물고기를 그죠? 낚시해서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그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낫다. 뭐 그래 흔히 이야기하죠. 너무 뭐 잘하는 이야기지만은 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책 속에 시대적 배경이 있겠죠. 그럼 그 시대적 배경을 공부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찾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어떤 책의 주제로부터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뭡니까? 찾는 능력을 키우게 되죠.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를 할 때 그 전공 공부에 모르는 걸 뭡니까? 교수를 통해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스스로 뭡니까?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 등을 과제로 하여 다 함께 토론하고 학생 스스로가 공부하게 하는 수업이었다. 이렇게 시초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은수저자라는 소설책을 잠시 보면은 자,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책을 하나 고를 때 잘 골라야 된다 그러겠죠. 자, 공부뿐만 아니라 인간의 섬세한 감정이나 인간이 성장해 나가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은수저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죠?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인간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무엇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그죠? 스스로 느끼게 되었겠죠. 자, 이제 이제 결과입니다. 그죠? 자, 하시모토 다케시 제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교육이 좋았다는 것은 졸업 후에 사회인이 되어서 깨달았다는 거죠. 처음에 수업 들을 때는 한 가지 책 가지고 너무 느리게 수업하니까 지겹더라는 얘기죠. 하지만 졸업 후에 그 좋은 장점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선생님은 단어와 문장을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죠? 단어와 문장을 한 개만 가지고 이렇다 설명하기보다는 이 단어와 문장을 깊숙이 파고들고 또 단어의 뭡니까 서임새 등도 또 공부를 하겠죠. 그 단어가 가진 사회, 역사, 문화적인 배경을 공부하도록 하여서 깊은 이해력을 갖게 했고 나를 뭡니까 풍부하겠다는 거죠. 자, 뭐 이것이 뭡니까? 뭐 우리가 문학과 삶을 공부하는 또 목적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일률적인 공부 방식. 즉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가 됩니까?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공부를 했죠. 그죠? 자, 이런 공부 방법 지식 외에 이 우리가 문학 작품을 통해서 나의 지식을 또 풍부하게 해주고 말 그대로 나의 교양을 좀 넓혀주고 생각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동일하게 추구하는 6대 역량을 이렇게 섭렵하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업의 진도가 느리고 가르침을 몸에 익히는 것은 아주 느렸다는 거죠. 커가면서 내 것이 되는 수업이었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 도움되고 스스로 공부가 슬로딩이다. 이렇게 졸업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슬로리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나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슬로리딩의 생각들하고 그죠? 조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슬로리딩이 보기보다는 장점이 많은 그런 어떤 방법이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슬로딩의 구체적에서 그죠? 뭐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뭐 이제 그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2주차 때 계속해서 수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좀 죄송한 것도 있고, 뭐 별로 뭐 유익되는 뭐 말도 아닌데, 그죠? 너무 길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뭐 그래도 그죠? 뭐 첫 수업이니까 슬로우 리딩이 뭔지에 대한 거 그죠? 한번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주차 소개 영상 여기서 마치고 2주차 때 그죠? 자, 슬로우 리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학과 삶, 문학이 뭔지, 삶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철학적인 문제도 가겠죠.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문제에서 이제 문학과 삶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 철학적인 문제를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연어에 대한 이제 작가, 사상, 배경 등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연어라는 주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작품 속의 내용을 탐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1주차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